자, 오늘은 내가 쏜다. 마음껏 마셔라. 자, 위하여. 위하여. 자, 하나 더 봐. 예, 대리운전 부르셨죠?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야, 라야. 로이어 동요. 아, 여기 집이라고 되어 있는 데로 모시면 되겠습니까? 네, 출발하겠습니다. 빨리 좀 갑시다. 아, 예, 손님, 규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밤에 차도 안 다니고만 규정대로 빨리 좀 갑시다. 아, 그래도 손님 안전이 최우선이라. 벌금도 내가 다 낼 테니까 밥밥 좀 밟아요. 아, 그래도 손님 안전이 최우선이라. 벌금도 내가 다 낼 테니까 빨리 좀 가요. 아유, 많이 취하셨네요. 잠시 눈 좀 붙이고 계시면 금방 도착할 겁니다. 참 말귀가 안 통하시네. 왜? 손님이 황이라고 교육 못 받았어? 내 차니까 시키는데 좀 하라고 좀 새끼야 좀. 아, 손님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뭐고? 음주운전인가? 차가 이상한데? 경찰서죠? 지금 운전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험하기는 누가 위험한데? 좀 쭉쭉 밟으라고 이 돌대가리 새끼야. 아씨 내가 좀 가라고. 내가 이제 이 새끼야. 좀 가라고 이 새끼야. 대리기사 이용진 씨 사망한 거 알고 있죠? 죽었다고요? 운전석 밖으로 대리기사를 밀쳐내고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대리기사를 매단 채 1.5km 운전한 혐의 인정합니까? 그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죄송합니다. 블랙박스에 당신이 대리기사 폭행한 것도 다 남아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리기사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게 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참담한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술에 취한 김철수 씨가 운행 중인 대리기사 이용진 씨를 폭행 등을 통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운전자 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입니다. 김철수 씨는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스스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모든 책임은 면책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네, 어쨌거나 대리기사 이용진 씨가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나요?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고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다는 결과를 용인하는, 즉
반드시 죽일 생각까지는 없어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이 사안에서 김철수 씨는 운전 중인 이용진 씨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용진 씨가 있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운전석 문을 열어 이용진 씨의 상체가 차량 밖으로 나가 바닥에 몸이 끌려가게 하거나 어머.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게 하는 등 자신의 행동으로 이용진 씨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한 것이므로 네.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야, 참 이게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이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그냥 확정적 고의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만취 상태에서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대리기사를 폭행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또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서 가중처벌됩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단순 폭행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운전자 폭행죄는 사실 뭐 차에 있던 그 블랙박스 영상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운전자 폭행죄는 차량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택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차량 내부까지 녹화하고 있지만 개인 차량의 경우 차량 외부만 녹화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대리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차량 내부의 대화가 녹음이라도 되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녹음마저도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조사해 보니 폭행이 시작되고 이용진 씨가 차량 밖으로 내쳐질 당시 주변의 차량들이 이를 목격했지만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차량의 동선이 이상함을 느낀 배경남 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실제 김철수 씨가 이용진 씨를 매달고 1.5km를 달리다가 도로 부두 난간을 들이받고 멈추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이용진 씨 혼자만 차량 밖에서 발견되고 김철수 씨는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후에 김철수 씨의 범행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그 김철수 씨가 근데 일단 먼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건 음주운전 혐의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용진 씨를 사망케 한 범행에 대해서 살인죄와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되는 것 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한 김철수 씨를 CCTV 등을 통해 수색 후 체포하였고요. 당시 김철수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와, 정말 뭐 흉악범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그렇죠. 참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처벌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리기사 이용진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김철수 씨는 당연히 뭐 실형을 살게 되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김철수 씨의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 운전자 폭행죄, 음주운전 3가지 제명에 해당할 수 있고 3가지 죄 중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중합니다. 네. 이때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사형, 무기징역을 제외한 징역형을 정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 정한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 안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 45년 이하의 징역. 이게 사실 또 뭐 중범죄에 해당을 하는 건데 실무에서 선고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 불허의 의사 유무를 고려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범행의 입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자백이나 반성, 가족이나 지인 등의 탄원만으로는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해 형사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 측에서 수령 거부 의사 및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김철수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다면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유족 측이 거부를 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김철수 씨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홍진 씨 사망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네. 위자료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면 이용진 씨 유족들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따라 대인배상2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김철수 씨는 음주운전을 통한 사고이므로 표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김철수 씨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 김철수 씨는 형사적 책임은 가중처벌 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민사적 구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 어쨌든 그래도 김철수 씨가 민형사적으로 아주 중한 책임을 받는다고 하니까 일단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근데 참 이게 아무리 술을 마시고 그랬다 하지만 1.5km를 사람을 달고 운전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상당한 됩니까? 거리예요. 김철수 씨 이게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아직까지 좀 심장이 좀 벌렁벌렁하고 막 네. 손이 떨리려고 하는데 정말 근데 이 대리기사님을 상대로 한 범죄가 뉴스에서 제법 많이 좀 보도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50대 대리운전 기사가 30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이른바 사커킥 부부 사건도 사회적인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택시기사, 대리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자 폭행은 2020년 2,894건, 2021년 4,259건, 2022년 4,368건, 2023년 3,947건, 2024년 3,498건으로 코로나19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운전자를 이렇게 폭행하는 것 외에도 또 이렇게 뭐 괴롭힘 이런 것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대리기사 7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8%가 대리운전 중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욕설 등 위협과 괴롭힘이 97.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행 및 구타가 20.9%, 성희롱 5.4%, 성추행 3.8%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대리기사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고 만약 대리기사들이 객관적 증거만 확보하여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면 가해자는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리기사에 대한 이 폭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술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저하되고 치기로 인한 공격성 증가, 사소한 말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기인한다고 보입니다. 네. 즉 대리운전 이용자 중 상당수가 이미 분노 조절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를 돈을 주고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무례한 행동이나 폭언에 대한 심리적 제동이 미약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실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또 가족의 자랑스러운 가장이자 또 아빠일 텐데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라도 좀 상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고 대리운전을 하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상호 배려하는 행동을 하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라는 기본적인 관계만 적절히 유지한다면 각자의 필요에 의해 그 이용 기간만 같은 공간에 있다가 종료되는 관계인데 쓸데없는 언행으로 굳이 오늘 언급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보다 하루아침에 정말 이용진 씨를 잃은 가족들의 마음도 참 무거우실 텐데요. 한마디 남겨주시죠, 변호사님께서. 네,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용진 씨의 유족에 조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은 재질이 너무나 불량하고 사고 이후 객관적인 증거를 보기 전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김철수 씨는 형사적으로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족께서는 형사법원에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을 하는 등으로 의견을 표명하시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민사적 손해배상은 보험회사를 통해 청구하고 만약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김철수 씨 개인을 상대로도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